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이런 말 아시나요?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겠냐고 늘 묻고 있다는 말. 죽음, 그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전 그래서인지 죽음을 생각하면 욕심도 많이 줄고 확실히 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메탈스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메탈스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메탈스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일을 경험한 곳은 우거진 숲에 사람보다 귀신이 많다는 깊은 산속도. 무성한 잡초가 있고 땅처럼 보이지만 실은 늪지인 음침한 저수지도, 수신 변화와 물흐름이 급해 사람이 자주 빠져 죽는 계곡도 아닌 라고 건물들로 둘러싸인 도심 속을 흐르는 강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 가로등도 밝은 그런 곳. 그래서 거기 밤에도, 물론 낚같진 않지만요, 밤에도 주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곳이죠. 전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밤낚시를 즐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때가 2013년인지 2014년인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계절은 겨울이었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잠시 지방에 내려갔다가 왔고 올라오자마자 그 친구랑 밤에 같이 베스 낚시를 간 거죠. 그 시기엔 주변이 다 얼어붙어서 얼음판인데 그 정수 처리된 물이 나오는 거긴 따뜻한 물이 나와서 유일하게 얼지 않은 곳이거든요. 물론 거기도 물 나오는 일정 구간 외엔 다 얼음이고요. 어쨌든 낚시를 하려고 그쪽으로 가는데 가면서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거기서 혼자 밤낚시를 하는데 그 주변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더니 오렌지색 불빛이 3개가 보이더래요. 그건 자기 얼굴 정면으로 가까이 떠 있었는데 움직임도 없고 먼 하늘이 아니라 얼굴 정면 몇 미터 정도 앞에 말이죠. 그리고 사극에서 나오는 것 같은 나룻배라고 하죠. 나무로 만든 그 작은 배, 그 배에 노젓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암만 안개 속을 뚫어져라 봐도 배 비슷한 것도 없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주변은 다 얼어붙어서, 그래서 그 친구는 겁나서 그냥 바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저랑 낚시를 가는 그날까지 밤낚시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요. 처음엔 그 말을 들을 때 한참을 웃었어요. 같이 밤낚시하고 싶었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친구는 진지하다는 거, 진짜 봤고 진짜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서 걷다 보니까 자리에 도착. 주변은 물 나오는 것 외엔 다 얼음, 그리고 짙은 안개까지 피어올라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겨울 낚시 진짜 춥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낚시를 하다 보니 릴이며 낚싯대며 얼음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그만 갈까 하는데 그때 제 눈앞에 오렌지색 불빛 3개가, 친구도 같이 본 상황. 저거 보여? 저거? 친구는 그때 흥분해서 자기가 전에 본 게 저거라고.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게 뭔가 하고 보는데 그건 친구 말처럼 정면으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움직임도 없이 그 밝기만 살짝 변하는데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나룻배에 노젓는 소리, 친구도 그때 같이 듣고 그때 소름이. 저흰 그 소리 듣고 바로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 올라가서 아래를 봤는데 밤안개가 장관이더라고요. 겨울에 거길 그렇게 다녔어도 새벽도 아닌데 밤안개가 그렇게 짙게 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이 온통 얼음이니 당연하겠지만 앞만 봐도 말이죠, 배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소리를 낼 만한 건 주변에 없었다는 것. 물론 안개가 짙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게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땅 가차이에 있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는데 그 주변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랑 전 소름 돋는다고, 이상하다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빠른 걸음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게 잊혀질 때쯤 봄이 오고 얼음도 녹고 다른 친구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그때 지역신문에 나오기까지 했었는데 겨울 내내 그 얼음 밑에 있었던 것 같은
여자 사체가 발견됐다고요. 부패가 엄청 심한 상태였다고. 그리고 발견된 위치는 정확히 저랑 제 친구가 낚시하던 자리 바로 옆. 그 오렌지색 불빛 3개와 배 노젓는 소리가 들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랑 같이 낚시를 갔던 친구,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진짜 많이 놀랐었는데요. 저랑 제 친구가 그때 이상한 걸 보고 들은 걸 얘기한 장소, 구체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겨울 내내 얼음 밑에 있던 여자 사체가 나왔다니까. 그날 밤 저희가 거기서 낚시할 때 그 여자 사체도 저희 옆 얼음 밑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메탈스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있는 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얼음이 녹으면서 여기저기서 겨울에 익산 사체가 나오. 안타깝죠. 그런데 메탈스프님과 친구가 봤다는 그 오렌지색 불빛과 노젓는 소리는 뭐였을까요? 혹시 이것들은 겨울이 지나고 알게 된 그 안타까운 사건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간 곳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괴담은 이웃 블로거이신 붉은 창포님께서 40년 전쯤에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붉은 창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국민학생이던 제보자님은 아버님을 따라 어느 시골 마을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하셨었다고 해요. 저수지 입구에는 작은 집이 한 채 있었고, 제보자님과 아버님은 그 건너편에 가서 자리를 잡으셨다고 하세요. 아버님은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제보자님은 낚시를 하시는 아버님 곁에서 작은 물고기나 새우들을 잡으며 놀고 계셨다는데, 어느 할아버지께서 제보자님 곁으로 오셔서 한참을 쳐다보시더랍니다. 그러시다가 지나가시던 길을 다시 돌아오셔서 제보자님 아버님 곁에 자리를 잡으시고 낚시를 하셨었다고 하세요. 할아버님은 말수가 정말 없으셨대요. 제보자님 아버님께서는 식사를 준비하신 뒤 할아버님께 어르신 같이 드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됐소 라고 하시더랍니다. 어르신 여기 물고기 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때에 따라 다르죠 라는 식으로 표정도 없이 그리고 조용히 앞만 보시면서 낚시만 하시더래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뛰어노시던 제보자님을 보시더니 아가하고 부르시더랍니다. 아버님은 애가 너무 떠들죠 죄송합니다 라며 제보자님에게 주의를 주시는데, 할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제보자님을 보시고 웃으시면서 주머니에서 탁구공만한 사탕을 꺼낸 뒤 주시더래요. 그전까진 말수도 없으시고 포커페이스시던 분이 말이죠. 그렇게 두 분은 그 뒤로 말씀 없이 낚시를 하셨었고, 날도 어두워지고 슬슬 지루해진 제보자님은 아버님 곁에 앉아서 살짝 졸고 있었는데, 그때 제보자님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제보자님도 순간 놀라서 아버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보니까 물 한가운데 어떤 아이가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더랍니다. 아버님은 신발을 벗고 물에 뛰어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곁에 있던 할아버님께서 침착하게 아버님을 말리시더래요. 저건 사람이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아까 제보자님께 주신 사탕과 그 똑같은 걸 주머니에서 몇 개 꺼내시더니 물에 휙휙 던지시면서 물 한가운데 있는 아이를 보시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니야 누구누구야 아니야 라고 하시더래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물은 잠잠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님께서 한숨을 쉬시더니 내 동무가 너무 외로워서 또래를 보더니 반가워서 나왔었나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보자님 아버님 쪽으로 오셔서 제보자님을 말없이 무릎 위에 올리시고는 말씀하시더래요. 때는 일제강점기 시대였을 때고 할아버님이 제보자님만한 나이셨을 때라고 하세요. 할아버님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이 동네에서 자라셨는데 그땐 저수지가 아니고 그냥 조금 큰 개울 정도라서
물놀이를 하기에도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무들과 함께 거의 매일 물놀이를 즐기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수지 입구에 있던 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상여를 놓는 상여집인데 저수지로 만들면서 저수지 입구에 있는 것처럼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날도 할아버님과 친구분들은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셨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물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시더래요. 깊어야 어른 가슴 정도 되는 곳이고 물에 빠진 친구가 수영을 제일 잘하는 친구라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아셨답니다. 그런데 순간 이거 진짜구나 싶으셔서 할아버님과 다른 친구 한 분은 물에 빠진 친구분을 구하시려고 헤엄을 쳐서 가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동네 어른들을 부르려고 달려가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암만 물에 빠진 친구에게 가려고 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으셨대요. 꼭 물속에서 누가 밀어내는 기분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할아버님보다 더 뒤쪽에 계셨었는데 뭔가에 놀란 듯 물 밖으로 빠르게 나가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마을에 젊은 여자분이 돌아가셔서 근처에 있던 상여집에 어른들이 모여 계셨고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이 바로 개울로 달려오셔서 할아버님도 데리고 나오시고 물에 빠진 친구분도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땐 안타깝게도 이미 물에 빠진 친구분은 돌아가신 뒤였다고 하세요. 그 자리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상했다고 뭔가 뒤에서 잡고 끄집어 당기더라고. 할아버님께서 느낀 걸 그대로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때 아까 물 밖으로 나가던 친구가 하는 말이 물에 빠진 친구 뒤에서 옆으로 누워서 안고 있는 여자를 봤었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뒤로 할아버님과 친구분들은 물놀이를 하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서 독립이 되고 6.25 전쟁이 나서 할아버님과 친구분들은 전쟁에 참전을 하셨는데 할아버님만 살아남으셨다고 하세요. 전쟁이 끝난 뒤 마을로 다시 돌아오셨고 옛 생각에 물가에 가서 술을 드시다가 잠이 드셨는데 어릴 적 친구분들이 나타나서 누구누구가 많이 불쌍하다, 많이 외로워해 라고 하시더래요. 분명 잠은 물가 앞에서 주무셨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상여집이시더래요. 그래서 많이 취했구나 하시고 그냥 들어가신 뒤에 며칠 뒤 개울가로 낚시를 가셨었는데 어떤 아이가 물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은 앞뒤 안 가리시고 물로 뛰어드셨었고 헤엄을 쳐서 가서 보니까 어떤 아이가 눈앞에 우뚝 서 있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긴 했어도 눈에 익으셨대요. 오래전 어릴 때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친구분, 그분이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할아버님을 보시더니 그냥 슬며시 돌아선 모습으로 사라지시더랍니다. 할아버님은 그 뒤로 친구분이 단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한 달에 한 번 보름날이면 나오셔서 사탕을 물에 던지신다고 하시는데 그 전날이 할아버님께서 나오시는 보름날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렇게 나오셨어도 한 번을 더 못 보셨다고 하세요. 그 돌아가신 친구분을. 그리고 할아버님은 들어가시다가 제보자님을 보시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드셔서 하루 더 계셨었다고 말씀을 하셨었답니다. 제보자님과 제보자 아버님이 그 일을 직접 눈앞에서 경험하시고 할아버님 도움을 받은 상황인지라 할아버님 말씀을 들으신 뒤 감사하다는 인사를 계속 하셨었다고 하시고요. 할아버님은 살짝 웃으시면서 제보자님 손에 사탕을 몇 개 쥐어주셨다고 하세요. 아가야, 물가에서는 절대 어른들 없이 혼자 놀지 말거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어떠셨나요? 이번 사연은 개인적으로 무섭다라기보다는 살짝 안타깝고 안쓰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만 할아버님의 어린 시절 동무분은 할아버님을 알아보신 걸까요? 동무분을 뒤에서 당겼다는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혹시 단패님들 등산하시는데 가만히 서 있을 때 누가 거기 만지면 그게 느껴지세요? 뭐 강하게 부서지도록 잡거나 사정없이 밟으면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발이 두꺼워서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쏘가리 낚시할 때 신는 신발이 있거든요. 계류화라고 부르는데 이건 물속이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신거나 아니면 돌에 부딪혀도 다치지 말라고 신는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바닥도 두껍고 가피도 등산화보다 두껍고 그렇거든요. 아닌 것도 있겠지만 제 건 그래요. 두껍고 무겁고. 어쨌든 이게 어지간한 곳에선 수압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런 걸 신고 밤에 물속에서 혼자 낚시를 하는데 누가 발목을 잡아요. 발 뒤꿈치 쪽에서 잡거나 그냥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꽉! 그렇게 느껴질 정도면 그냥 다소곳하게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계류 낚시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진짜? 그렇게 말할 일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가 있으면 발 주변에 뭐가 있으면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밟혀 죽어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막 신발을 툭툭 치죠. 밤에 물속에 혼자 있으니까 심쿵해져서. 뭐 그렇다고 그게 귀신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다라는 정도?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하는지는 그 흐르는 물을 등지고 이제 낚시하다가 뒤에서 뭐가 떠내려와서 툭 치고 지나갔는데 그게 사체였고요. 한밤에 흐르는 물 속에 혼자 들어가서 즐기는 밤낚시는 그만큼 짜릿하죠. 이번 이야기는 20년 조금 넘은 낚시 친구, 그 흐르는 물에서 시체가 치고 지나간 맛동주님께서 들려준 사연입니다. 맛동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맛동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안 된 비교적 최근에 친구랑 저까지 셋이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장소는 화천이고요. 민통선 부근이고요. 당연히 민통선을 넘지는 않는, 거긴 뭐 귀신이 나오니 어쩌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집은 몇 채 보이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도 밤이니까 당연히 본 적 없고, 이쯤에서 장소 공개는 넘어가고, 거기 가끔 가도 늘 가는 곳이 있는데요. 차를 주차하고 한참을 또 걸어서 들어가는데요. 근데 높이는 아파트 5층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 그 뭐라고 해야 하지? 뚝방도 아니고, 근데 그냥 편의상 뚝방이라고 할게요. 그 5층 높이로 길처럼 쭉 나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개천 같은 그런 물이 흐르고, 왼쪽으로는 밭도 있고, 그리고 풀숲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건 어지간한 담력 아니면은 혼자서 지나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거길 지날 때면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은 혼자서 밤낚시를 간 적은 없고요. 하여튼 그 길은 그냥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길은 비포장길이고 이제 좁아서 차가 지나갈 수는 없고요. 사람 둘이 가면 조금 여유 있게 갈 정도 넓이, 셋이 가면 그냥 일자로 줄을 서서.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이제 멜론 있잖아요. 그 멜론들이 많아요. 그걸 다 따서 길 옆에 물 쪽으로 쭉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길 한가운데 이제 멜론이 굴러와서는 덩그러니 있기도 하고, 그러니 길은 더 이렇게 좁죠. 그런 길을 밤에 낚싯대 들고 가방 메고 그 물속에서 낚시할 때 입는 옷이랑 신발 신고, 그리고 어두운 밤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걷지만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20분 정도 걸어서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낚시를 하는 곳이 나오고요. 거기 가면 갓난아기 주먹만한 그 자갈들이 넓게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한 폭이 대충 10m쯤? 그쯤 되는 개천이 흐르는 곳인데요.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요. 물속 바닥은 자갈들이 있는 곳을 좀 지나면 그냥 넓적한 큰 바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튼 물속 바닥은 그 자갈들이 아니라 사람보다 큰 그 넓은 바위들이 서로 이어진 것 같은 그런 평평하고 경사가 좀 심한 바닥이에요. 그래서 주변 체크도 다른 곳보다 좀 더 이렇게 꼼꼼히 했고요. 그런데 그날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선 거긴 고란이나 산짐승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뚝방 반대쪽,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을 때 왼쪽인데요. 거긴 대충 봐도
적어도 한 5층 이상 높이 그 정도 인공 직벽이 있고 거기에 도로가 있고요. 이렇다 보니 어느 쪽으로도 그 산짐승이 내려오긴 좀 힘들겠죠. 그렇다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진 않지만 어쨌든 낚시하면서 멧돼지가 덤벼들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날은 앞에 있는 산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밝다는 느낌? 밝지는 않은데 맑고 그리고 쾌청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달이 보름달이었는데 확실해요. 제가 서 있던 그 물에 보름달이 비쳤거든요. 구름도 없이 맑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고 힐링이구나 좋구나 하면서 낚시를 하는데, 근데 제 앞쪽 물가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 오른쪽으로 물 바깥쪽이죠. 그 땅, 거기 산짐승이 내려와서 물을 마시는지 뭔가 물 쪽으로 웅크리고 있는 그런 시꺼먼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날이 쾌청하고 밝아도 밤은 밤이니까요. 그래서 그건 실루엣만 보이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쪽으로 다가갈 이유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제자리에 그냥 서서 숨죽이고 경계를 하는데, 그런데 제 쪽을 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게 왜 동물이면 안광이 보이잖아요. 그 안광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선 어쨌든 그게 제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저를 의식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다 그게 다시 움직이는데 사람이더라고요. 동물이라면 웅크린 모습에서 높이 차이가 없이 그대로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건 물가에 웅크리고 있다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있는 반대쪽으로 걸어가는데 그건 분명 사람이었어요. 그 밤에 혼자서 거기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도 봤나 해서 뒤쪽에서 낚시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차마 그 얘긴 이제 좀 하기 좀 그래서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뭐 낚시가 어쩌니 미끼가 어쩌니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가에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이상하지 않냐고. 그 밤에 거기 혼자 와서는 그 개천물을 마시는지 아니면 개천에서 새수나 머리를 감는지 웅크리고 앉았다 갔다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냐고. 응? 니네는 그거 못 봤냐고 말이죠. 그런데 친구 둘은 둘 다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 쪽으로 서서 그쪽으로 낚시를 하니까 둘도 제가 보는 방향을 같이 봤을 텐데 둘은 전혀 그런 걸 보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때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갔냐고 말이죠. 거긴 처음에도 말했지만 차를 세운 곳부터 거의 직각에 가까운 그 5층 높이 정도, 그 정도 높이의 이렇게 뚝방길로 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물가로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가면 개천 때문에 자갈밭은 끊어지고 그리고 뚝방은 계속 높게 이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올라가는 그런 곳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좁은 그 윗길로 다니는 거고요. 그런 사실이 떠오르니까 저도 그렇고 다들 그만 가자고. 그런 기분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쯤 하고 집으로 가자고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뚝방길로 갈 때 제가 제일 앞에 걸어갔는데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혹시 물가 쪽에 사람이 걸어가나 하고 살피고, 근데 앞만 봐도 사람은커녕 그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나서 맨 뒤에 있던 친구가 니네 지날 때 멜론 없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없었다고. 뭐 그땐 신경을 물가 쪽으로만 써서 못 봤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뒤에 있는 친구도 그런 건 없었다고. 그런데 잠시 뒤 그 친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우리한테 빨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엔 뛰면서 우리를 지나쳐서 맨 앞으로,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뛰라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뛰었죠. 그리고 뛰면서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뛰라고. 그리고 차가 있는 곳까지 우린 계속 뛰었고요. 차를 타고 바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그때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뛰라고 한 친구는 제 옆에 타고, 저랑 뒤에 있는 친구가 왜 그랬냐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처음엔 누가 계속 뒤를 따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길바닥 가운데 멜로만 하나 보이고 뒤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겠거니 하고 다시 걷는데 뭔가 쓱쓱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시 뒤를 보니까 역시나 아무도 없고, 그런데 바닥에 그 멜론은 처음 봤을 때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걷다 다시 봤는데 그때도 처음 봤을 때 그 거리 정도. 멀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우리도 지나가면서 그걸 봤으려나고 물어봤는데 우린 못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봤는데 그때도 같은 거리. 그땐 그게 멜론인지 뭔지 작은 동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그게 마치 사람 머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 기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이건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도 겁이 나서 일단 뛰자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집으로 오는 내내 그 차 안에서 그 얘기만 했어요. 제가 처음 본 그 물가에 있던 사람 실루엣, 그리고 맨 뒤에 있던 친구가 본 그 멜론인지 뭔지 그거. 우린 지금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귀신이었어라고 하진 않아요. 다만 익사체가 제 뒤를 치고 지나갔을 때보다 아주 조금 더 오싹하고 소름 돋았다는 말만 할 뿐. 맞동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두운 밤엔 뭔가 보이면 밝은 때랑 다르게 더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더 움츠려들 수도 있겠죠. 저도 물가에서 물속에 있던 절 구경하던 그 여자가 또 생각나는데 참 그래요. 뭔가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또 그걸 이상한 쪽으로 믿고 싶지 않은. 물가에서 본 실루엣은 그냥 밤에 혼자 산책 나온 사람이었고 길가에 떨어진 멜론은 그냥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굴러왔던 것 뿐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